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완벽한 집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귀여운 양이가 골골송을 부르고 애교도 부리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10가지 최악의 실수 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냥이의 삶을 망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실수들 말이에요. 이 실수들 중 상당수는 너무나 사소해 보여서 경력 많은 집사님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곤 한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수백만 집사들이 매일같이 저지르는 가장 은밀한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리고 장담컨대 이 중 상당수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을 다 보신 후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됐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본격적으로 고양이 집사들의 실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고양이는 그저 귀엽고 푹신한 털뭉치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고양이는 교활한 사냥꾼이자 야생의 본능을 품은 조상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필요와 본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안락한 집 안에서는 이런 본능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가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집고양이들은 여전히 수많은 야생의 습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괜히 창밖의 새를 몇 시간이고 쳐다보거나 보이지도 않는 먼지 뭉치를 사냥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본능은 고양이의 행동, 식습관, 심지어 화장실을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양이를 의인화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투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털옷을 입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유의 규칙을 가진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피하고 진정으로 좋은 집사가 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잘못된 식단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료를 고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많은 집사님들이 무심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주곤 합니다. 소시지 한 조각, 생선 조금, 치즈,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고양이에게 너무 기름지고 짜거나 맵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몸에 전혀 맞지 않는 향신료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식습관은 소화불량이나 비만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간, 췌장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절대 육식동물입니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이 아닌 고기를 소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고양이의 균형 잡힌 식단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통념 하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몸에 좋은 걸 스스로 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뿐입니다. 화면. 집사가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애처롭게 쳐다보는 고양이. 그리고 다음 장면, 고양이 전용 사료가 가득 담겨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밥그릇. 첫 번째 실수에서 비롯되는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건사료만 급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사료는 편리하고 많은 브랜드에서 영양 균형이 잡힌 완전한 식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야생의 조상들처럼 음식물을 통해 수분 대부분을 섭취합니다. 식단이 건사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만성적인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요롱열석이나 방광염, 그리고 다른 비뇨기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나 사람처럼 갈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그릇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밥그릇 바로 옆에 놓인 물은 잘 마시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건사료와 습식사료를 함께 급여하는 것입니다. 혹은 수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자연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그릇에 물을 놓아두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일러스트, 건사료와 습식사료를 비교하는 이미지. 습식사료가 고양이의 하루 수분 섭취량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보여줍니다. 또는 물그릇 대신 흐르는 수돗물을 마시는 고양이의 모습. 이는 고양이들이 항상 그릇에 담긴 물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예민한 스트레스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매우 신성한 공간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깔끔함을 추구하는 동물이거든요. 만약 화장실이 더럽거나 냄새가 나고 모래를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았다면 고양이는 다른 곳에 볼일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절박해서 보내는 신호예요. 많은 집사님들이 며칠에 한 번씩 모래를 갈아주지만 어떤 고양이들에게는 이것조차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청소 죽이는 고양이와 모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굳은 발설물은 발견 즉시 치워주고 전체 모래 가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급적이면 더 자주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우리 애가 복수하는 건가 봐요. 절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라고요. 화면 연출. 고양이가 더러운 화장실에 들어가 킁킁거리다 코를 찡그리며 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화분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또는 좀 더 순한 버전으로 만화 스타일의 화장실에 모래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타이머가 깜빡이는 장면도 좋습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정성껏 돌보는 집사라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네, 맞아요. 고양이도 이가 아프답니다. 치석, 치은염, 치주염 같은 질환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양치질을 해주지 않으면 염증과 통증은 물론 이빨이 빠지거나 심하면 전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사료가 이빨을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딱딱한 과자로 양치질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용이 아닌 고양이 전용 칫솔과 치약으로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익숙해지도록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면. 눈부시게 하얀 치아를 뽐내며 전용 칫솔로 양치질하는 고양이 애니메이션. 그 옆에는 볼이 퉁퉁 부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고양이 일러스트. 다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는 고양이에게 놀이와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사냥감이 장난감 쥐라고 해도 사냥 본능은 충족되어야 하죠. 놀이와 활동량이 부족하면 고양이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가구를 긁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공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겐 추격하고 매복하고 마침내 붙잡는 사냥 과정을 흉내내는 상호작용 놀이가 필요합니다. 낚싯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간식을 넣는 퍼즐 장난감을 활용해 보세요. 다만 레이저 포인터 놀이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물 장난감을 잡게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분에서 20분. 집중적인 놀이 시간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고양이가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점프하며 사냥 놀이를 합니다. 잠시 후 만족스러운 듯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보입니다. 6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규칙적인 빗질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털이 긴 장모종 고양이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고양이는 스스로 털을 핥는 그루밍을 통해 자신을 매우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털을 삼키게 되는데 이 털들이 위장에 쌓여 헤어볼이라는 털 뭉치를 만듭니다. 이 헤어볼은 구토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장폐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빗질을 해주면 죽은 털을 미리 제거할 수 있어 고양이가 삼키는 털의 양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헤어볼 생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질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털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설명. 보호자가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고 있는 고양이와 빗에 모인 털 뭉치. 그 옆에는 헤어볼을 토해내려 괴로워하는 고양이의 모습.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7번째 실수는 바로 발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스크래처에 발톱을 갈 수 없다면 가구나 벽지, 카펫을 긁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집안이 망가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톱이 너무 길어지면 발바닥 살을 파고들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발톱은 고양이가 제대로 걷거나 점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려묘의 발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화면. 고양이가 소파를 일부러 긁는 모습. 이후 고양이가 스크래처를 즐겁게 사용하는 장면으로 전환. 길게 자란 발톱과 그 발톱을 조심스럽게 깎아주는 모습. 8번째 실수는 바로 정기적인 동물병원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많은 집사님들이 저지르는 실수죠.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아파 보일 때만 동물병원에 데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예방이야말로 길고 건강한 삶의 핵심입니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구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한 동물입니다. 집사님이 질병의 증상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건강한 거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고양이의 정기검진, 예방접종, 구충 일정이 표시된 달력 이미지, 그리고 친절한 수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며 행복해하는 고양이의 모습. 9번째. 아주 중요한 실수는 바로 이 동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양이에게 이 동장은 스트레스와 공포의 상징입니다. 동물병원에 갈 때만 꺼내기 때문이죠. 결국 고양이는 이 동장을 보기만 해도 겁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동장을 반려동물의 일상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동장 문을 항상 열어두고 고양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놓아주세요. 안에는 부드러운 담요나 좋아하는 장난감, 간식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이 동장에 들어가 탐색하고 그 안에서 잠도 잘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고 고양이의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화면 설명. 방 안에 문이 열린 차에 놓인 이 동장. 그 안에서
고양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장면. 굳게 닫힌 이동장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는 고양이의 모습. 10번째. 그리고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실수는 바로 고양이의 스트레스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이사, 새로운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등장, 시끄러운 소음, 심지어 가구 재배치까지. 이 모든 것이 고양이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신호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을 과도하게 핥는 그루밍, 공격적인 모습, 식사 거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는 행동,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 등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따라서 반려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스트레스의 첫 신호가 보이면 원인을 제거해주거나 고양이가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수의사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화면 예시. 소파 밑에 숨어 겁에 질려 있거나 불안한 듯 자신을 핥고 있는 고양이. 이어서 고양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이 보인다. 자,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에게 수직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을 한눈에 살피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포식자의 본능이죠. 캣타워나 선반처럼 올라갈 곳이 부족하면 고양이는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옷장이나 냉장고 위로 올라가며 스스로 놀거리를 찾게 되죠. 반려묘에게 충분한 수직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아이가 얼마나 활기차게 변하는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이는 아이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정신적 자극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풀어볼까요? 우리 고양이는 높은 곳을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곳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높은 캣타워 꼭대기에 여왕처럼 앉아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고양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텅 빈 옷장 위를 그저 슬프게 바라만 보고 있는 고양이. 다음으로 알아볼 실수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바로 스크래처를 잘못 사용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작은 스크래처 하나만 사두고는 고양이가 왜 자꾸 소파를 긁는지 의아해하곤 합니다. 사실 고양이에겐 수직형, 수평형, 경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크래처가 필요합니다. 스크래처는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 고양이가 몸을 쭉 뻗을 수 있을 만큼 높이도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 여러 곳, 특히 고양이가 발톱 긁기를 좋아하는 장소에 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스크래처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다면 고양이는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의 발톱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면 묘사.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크고 높은 스크래처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고양이. 이어서 자꾸 흔들리는 스크래처를 보고 질색하는 표정의 고양이. 고양이가 마시는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집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수돗물을 그냥 주고 계신가요? 그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중금속 등 고양이의 건강, 특히 신장과 비뇨기계에 해로운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수된 물이나 깨끗한 생수를 주세요. 게다가 많은 고양이들은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한답니다. 고양이용 정수기를 하나 장만해보세요. 정수기는 고양이가 물을 더 많이 마시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물이든 다 똑같지 않아 라는 생각, 정말 그럴까요? 고양이의 신장 건강에 있어서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일러스트. 고양이가 정수기에서 기분 좋게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수돗물과 정수기 물을 비교하는 이미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 고양이의 사회화 교육을 놓치는 것인데요. 아기 고양이의 생후 첫 몇 달은 성격과 행동이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 교류하지 않고 다양한 소리와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하면 고양이는 겁이 많거나 공격적인 혹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다정한 손길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다양한 물건과 소리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고양이가 자신감 넘치고 사교적인 성묘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양이의 체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집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심각한 실수입니다. 고양이 비만은 이제 전염병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통통한 고양이가 귀엽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과체중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병, 관절질환, 심장병, 간질환, 그리고 비뇨기계 질환까지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이죠. 만약 고양이가 식탐이 많은 편이라면 사료를 항상 채워두는 자율 배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의사나 사료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급여하세요. 충분히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운동량을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미 과체중이라면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식단 조절이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화면 자료. 정상 체중 고양이와 비만 고양이를 비교하는 그림. 체중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살이 쪄서 소파에 힘겹게 뛰어오르려다 실패하는 만화 캐릭터 고양이의 모습.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장난감을 고르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귀엽고 안전해 보이는 장난감들이 실제로는 반려묘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 끈, 얇은 고무줄, 반짝이 같은 것들 말이죠. 고양이가 이런 것들을 삼키게 되면 장폐색으로 이어져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장난감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양이 전용으로 나온 안전하고 튼튼한 장난감을 선택하세요. 장난감은 정기적으로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즉시 버려주세요. 화면. 안전한 고양이 장난감 세트. 공, 쥐 인형, 낚싯대, 그리고 퍼즐 장난감. 화면. 실을 가지고 놀던 고양이의 모습. 잠시 후 장 속에 이물질이 걸린 엑스레이 사진으로 바뀐다.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놓쳐서 오해와 행동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고양이는 몸짓 언어로 소통합니다. 귀와 꼬리의 위치, 얼굴 표정, 그리고 자세를 통해서 말이죠. 이 신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고양이를 겁주거나 화나게 만들고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공이 크게 확장되고 귀가 뒤로 젖혀졌다면 공포나 공격성을 느낀다는 신호입니다. 꼬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건 강아지와 달리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짜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반려묘의 몸짓 언어를 익혀서 고양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미리 예방하세요. 일러스트. 고양이의 다양한 자세와 그 의미. 꼬리 세우기, 기쁨, 귀 눕히기, 두려움, 꼬리 흔들기, 짜증, 지적 자극이 부족한 것도 보호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고양이는 아주 똑똑한 동물이라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극도 필요하거든요. 계속 지루함을 느끼는 고양이는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스트레스성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간식을 꺼내 먹는 퍼즐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명령어를 가르쳐 보세요. 네, 고양이도 훈련할 수 있답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상호작용 놀이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의 뇌를 꾸준히 자극해주면 지루함을 예방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에 대한 흔한 오해. 고양이는 훈련시키기엔 너무 멍청해. 천만에요. 고양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똑똑할 뿐입니다. 마치 간식이든 퍼즐을 풀거나 손 하고 명령하면 앞발을 내미는 고양이처럼 말이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반려동물 인식표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고양이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고양이는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에게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가 없거나 내장칩이 없다면 녀석을 다시 찾을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내장칩 시술은 간단하고 고통이 거의 없는 절차로 여러분의 고양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인식표는 고양이를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일러스트. 목걸이에 인식표를 단 행복한 고양이와 내장칩 시술을 받은 고양이. 내장칩이 길일은 반려동물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지도.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바로 고양이가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죠. 고양이는 주인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안정을 느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만지려 하거나 안으려 하거나 놀자고 귀찮게 하는 행동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만들며 결국 보호자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숨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 집이나 선반 위 혹은 테이블 아래에 푹신한 방석 같은 곳들이요. 고양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때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때는 특히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예시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 그리고 그 곁에서 고양이의 공간을 존중해주며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집사. 그리고 반대의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고양이를 껴안으려는 집요한 집사와 그런 집사를 피해 숨어버리는 고양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양이 케어에 대한 흔한 실수 10가지, 아니 그 이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식단과 부족한 수분 섭취부터 치아 관리 소홀, 그리고 놀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까지.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털뭉치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아마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의 고양이들이 아늑한 집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야생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죠? 기억하세요. 고양이를 돌본다는 건 단순히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심한 관심과 동물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하나의 학문과도 같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양이가 행복해야 집사도 행복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반려동물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실수들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가장 아차 싶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궁금하네요.